형제처럼 자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평생을 같은 골목에서 뛰어놀았고 같은 바람을 맞으며 자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밤 어두운 창고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내가 다 가져가려던 건 아니지? 평생 형제처럼 지낸 사이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동안 두 사람은 오랫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열흘 동안 두 사람이 각자 가져다 놓은 것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욕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말하지 못한 채 쌓인 감정,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갈라놓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흰 수염의 노인은 왜 하필 그 마을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노인이 두 사람에게 건넨 이상한 제안은 처음부터 무엇을 보려 했던 것이었을까요? 바람이 좋은 고개 마을에서 시작된 이 오래된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길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바람이 잘 드는 고개 너머에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고개였고 그 고개를 넘으면 사방이 탁 트이는 자리에 몇십 채 남짓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봄이면 고개 위로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을 흔들었고 여름이면 그 바람이 마당까지 내려와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서윤과 만호도 그 마을에서 났습니다. 둘은 같은 해봄에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같은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늘 형제라고 불렀고 두 사람도 굳이 그것을 고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을 붙어 지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은 장이 열리는 날이면 등에 지게를 지고 약초를 팔러 다녔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물건을 흥정하고 날이 저물면 다시 고개를 넘어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발이 부르트는 날도 있었고 날씨가 굳어 장이 파장되는 날도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고개를 넘었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순간 어깨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만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을 뒤편 흙이 좋은 자리에 가마를 두고 날마다 그 앞에 앉아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멀리 나다니는 일이 없었고 떠들썩한 장터에 나가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저 가마 앞에서 불을 살피고 흙을 주무르고 구워진 그릇을 손으로 쓸어보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그릇 하나를 만드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이어온 시간이 있었기에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한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별다른 약속이 없어도 서윤이 고개를 넘어오면 만호의 마당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만호가 가마를 닫을 즈음이면 서윤이 발소리를 내며 골목을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처음 이상한 감정을 느낀 것은 어느 가을 장날이었습니다. 그날 서윤은 새벽부터 지게를 지고 나섰는데 장이 파하도록 약초 반도 팔지 못했습니다. 날이 흐려 손님이 없었고 옆자리 상인이 더 싼 값에 비슷한 물건을 내놓는 바람에 흥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빈 지게를 지고 고개를 넘어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서니 만호의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먼 고을에서 온 상인들이었습니다. 만호가 구운 그릇을 몇 점 사겠다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만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웃으며 그들을 맞았고 그릇은 그날 저녁 전에 팔렸습니다. 서윤은 담장 너머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자기 집 쪽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만호의 마당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혼자 마음속으로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몸이 피곤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호 역시 알지 못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윤이 며칠 만에 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약초를 꽤 팔았다는 것을 만호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의 보따리가 가벼웠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만호는 그날 아침부터 가마를 살폈는데 불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그릇 2점을 버려야 했습니다. 손끝에 흙이 가득 묻은 채 실패한 그릇 조각을 뒤뜰에 묻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윤의 밝은 얼굴을 보는 순간 만호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피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기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쁘다고 선뜻 말할 수도 없는 무언가가 가슴 한켠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감정은 이름 없는 채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마주 앉아 차를 마셨고 고개 넘어 이야기를 나눴고 바람이 좋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서로를 은근히 견주는 마음은 두 사람의 일상 안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좋은 마을에 어느 여름날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찾아옵니다. 지팡이 하나를 짚고 짐도 없이 천천히 고개를 넘어 내려오는 그 노인을 처음 본 것은 마을 입구에서 물을 깃던 안악이었습니다. 노인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걸음걸이가 조급하지 않았고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그가 마을에 들어서던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이 고개를 넘어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두 친구의 오랜 시간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천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만호는 그날 밤에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끝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노인이 곧 자신들의 집 문을 두드리리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마을을 떠난 것은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채 뜨기 전 동쪽 하늘이 희붓하게 밝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잠든 채였고 골목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고개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왔던 길을 되짚듯 고개 위로 사라졌습니다. 만호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가마 불을 살피러 나왔다가 우연히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만호를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니까요. 만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의 걸음이 고개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마 앞으로 돌아와 불씨를 살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노인이 떠나기 전 남긴 말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 오래된 창고에 하루에 한 번씩 작은 짐을 가져다 놓으시오. 열흘 동안 꾸준히 하면 그 안에 마음만큼의 결과가 쌓일 것이오. 마음만큼의 결과. 만호는 그 말을 소리 없이 되뇌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만호는 한동안 가마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노인이 떠난 것도 몰랐습니다. 전날 밤 장 준비를 하느라 늦게 잠들었고 해가 꽤 올라온 뒤에야 눈을 떴습니다. 기지개를 켜고 마당으로 나왔을 때 골목은 이미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고요했습니다. 서윤이 노인의 말을 떠올린 것은 아침 밥상을 물린 뒤였습니다. 찻잔을 손에 쥐고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창고에 대한 생각이 문득 올라왔습니다. 마을 뒤편 오래된 창고라면 서윤도 알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있었던 곳이었는데 주인이 마을을 떠난 뒤로는 아무도 쓰지 않는 빈 창고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문이 낡았고 지붕 한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꾸준히 하면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머릿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열흘이면 10번입니다. 10번을 가져다 놓으면 10배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쌓이는 것인지 노인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머릿속에서 그 말은 이미 이익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창고에 약초를 가져다 놓는다. 열흘 뒤에 더 많은 것이 쌓인다. 그것이 다 자신의 것이 된다. 서윤은 그날 오후 창고를 먼저 살펴보러 갔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오래된 느티나무 두 그루 사이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문은 예상대로 낡았고 경첩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문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이 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먼지가 쌓였고 구석에 빈 가만이 몇 장이 접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안으로 들어가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천장에 거미줄이 쳐 있었고 빛이 잘 들지 않아 낮인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서윤은 약초 꾸러미를 하나 챙겼습니다. 아끼는 것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장에서 잘 팔리지 않는 것들, 오래되어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것들을 골랐습니다. 묶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쪽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열흘 뒤에 더 늘어난다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호는 그날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전날 밤 가마에서 구운 작은 종지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유약이 고르게 입혀진 아담한 그릇이었습니다. 흠이 없었고 형태가 단정했습니다. 마을 안에서 쓸 사람이 있으면 그냥 드리려 했던 것인데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호는 그 종지를 들고 창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흙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릇이 기울지 않도록 바닥을 손으로 고르게 다독였습니다. 일어서면서 만호는 그 자리에서 잠시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가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기대를 품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에 무엇이 생기든 지금 이 그릇이 어딘가에서 쓰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만호는 창고 문을 닫고 어두운 새벽길을 걸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열흘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은 같은 창고를 드나들면서도 서로가 그 창고를 찾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해질 무렵에 갔고 만호는 새벽에 갔습니다. 시간이 엇갈렸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치는 일이 없었고 창고 안에서도 마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윤이 해질 무렵 창고를 열었을 때 어제 자신이 내려놓은 약초 꾸러미 옆에 작은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그릇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손으로 집어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유약이 고르고 형태가 단정한 그릇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여기 두었지? 서윤은 그릇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온 약초 꾸러미를 그 옆에 내려놓고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그 그릇이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답이 떠오르지 않았고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서윤은 매일 창고를 드나들면서 그 안에 물건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져다 놓은 약초 꾸러미들 사이에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그릇들이 하나씩 늘어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꾸준히 가져다 놓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윤의 눈에는 그것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될 물건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도 그릇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밤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날도 해질 무렵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가져다 놓을 것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창고 안에 쌓인 것들을 눈으로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가 몇 묶음, 그릇이 몇 점. 손이 먼저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손을 거뒀습니다. 발소리는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발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서윤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열흘째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골목에는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바람도 잠든 밤이었습니다. 처마 끝이 흔들리지 않았고 느티나무 잎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창고 안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거두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깥의 발소리가 멈춘 뒤로 창고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숨을 참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서윤은 그 침묵 속에서 귀를 세웠습니다. 발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창고 문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쌓인 것들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약초 꾸러미들,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그릇들. 그것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서윤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고 문을 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이 말한 열흘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창고 안에 쌓인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노인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만큼의 결과가 쌓인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마음만큼. 그 말이 처음에는 기대로 들렸는데 이제는 왠지 다르게 들렸습니다. 무엇을 마음만큼이라고 하는 것인지, 열흘 동안 가져다 놓은 것의 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것인지 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길어질수록 잠은 멀어졌습니다. 결국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어두웠고 달은 여전히 구름 뒤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어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마당 한켠에 서서 마을 뒤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느티나무 두 그루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창고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발이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그날 밤 늦게까지 가마 앞에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열흘이 끝납니다. 만호는 마지막 날을 위해 그릇을 하나 더 굽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그릇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 담을 수 있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유약을 입힐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만호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마불이 잦아들 무렵 만호는 그릇을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그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만호는 한동안 그 온기를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매일 새벽 창고를 찾았는데 그때마다 가져간 그릇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만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그냥 놓여 있는지 확인하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확인하러 가는 것이 왠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져다 놓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만호는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릇이 쓰이는 것은 그릇을 가진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자신의 몫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가마 불을 완전히 끄고 일어서려는데 발이 자연스럽게 마을 뒤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만호는 잠시 멈추었다가 그냥 걸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구운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길은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이 창고 앞에서 마주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서서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만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손이 문 손잡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만호의 손에는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둘 다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여기 오는 거였어? 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만호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평소의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앞에 두고 놓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만호는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마 내가 다 가져가려던 건 아니지?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만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입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골목을 걸어온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말로 꺼내기 어려운 것이 드러난 밤이었습니다. 한참 뒤 서윤이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만호가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창고 안을 천천히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열흘 동안 가져다 놓은 것들이 가득해야 했습니다. 약초 꾸러미들, 그릇들. 서윤이 매일 해질 무렵 가져다 놓은 것들과 만호가 매일 새벽 가져다 놓은 것들이 함께 쌓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 안에는 낡은 나무 조각들과 빈 그릇들만 있었습니다. 가져다 놓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약초도 없었고 만호가 정성스럽게 구운 그릇들도 없었습니다. 낡고 깨진 것들만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먼지를 덮고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가마니를 들추었습니다. 바닥을 손으로 훑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호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온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밤 가져다 놓으려 했던 그릇이었습니다.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클수록 그것이 없을 때의 허탈함도 컸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허탈함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말로 꺼낸 적 없었지만 자신이 무슨 마음으로 이 창고를 열흘 동안 드나들었는지, 그리고 오늘 밤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빈 창고 앞에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창고 안에 낡은 나무 조각들이 그 흔들리는 빛 속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열흘 동안 창고 안에 쌓였다 사라진 것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두 사람이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은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에게 죽을 나눠주는 노인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창고 문을 닫은 것은 만호였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호가 문을 닫고 돌아서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윤은 그 소리에도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고 앞 흙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땅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만호가 먼저 걸었습니다. 말없이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들고 온 그릇은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 두려 했던 것인데 그것을 두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만호는 걸으면서도 그 그릇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걸었습니다. 서윤이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지 않았습니다. 만호가 앞서고 서윤이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골목에 두 사람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엇박자로 울리는 발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골목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은 발소리가 겹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집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잘 자라는 말도 내일 보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만호가 먼저 골목 안으로 사라졌고 서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반대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서윤은 해가 높이 뜬 뒤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장을 나가야 했습니다. 약초를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창고 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흘 동안 가져다 놓은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은 낡았지만 잠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건들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서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창고 앞에서 만호가 서윤을 바라보던 눈빛이었습니다. 놀라거나 화가 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을 처음 보는 것처럼 조용히 들여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장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초 꾸러미를 꺼내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장을 나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는 가만히 있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만호는 새벽부터 가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가마를 앞에 두고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젯밤 들고 온 그릇은 가마 옆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열흘 동안 창고에 가져다 놓은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만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윤과 달리 만호는 그것이 사라진 것에 대해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만호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이 새벽 내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 하룻밤을 묵고 간 노인. 그 노인이 떠나기 전 남긴 말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창고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라고 했을 때 노인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을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어 이미 멀리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아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집을 나섰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 쪽이었습니다. 노인이 마을에 들어온 길이었고 노인이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쪽일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골목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낮이었고 햇빛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그 침묵 안에 있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눈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때 만호가 말했습니다. 노인을 찾으러 가는 거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젯밤처럼 엇박자가 아니었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젯밤보다는 나은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는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목이었는데 그날 아침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귀 쪽을 둘러보았습니다. 노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한켠 낮은 담장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담장을 돌아서는 순간 두 사람은 멈추었습니다. 노인이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낮게 앉아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자 냄새가 났습니다. 죽이었습니다. 작은 솥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국자로 죽을 떠서 아이들이 내미는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그 그릇들이 낯익었습니다. 만호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들이 들고 있는 그릇들이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지만 만호는 알아보았습니다. 열흘 동안 새벽마다 창고에 가져다 놓은 그릇들이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기다렸던 것처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죽이 담긴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그릇 덕분에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만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죽을 받아들고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윤의 눈 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약초 꾸러미들을 떠올렸습니다. 열흘 동안 창고에 가져다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끼는 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팔리지 않는 것들,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것들을 골랐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서윤은 눈을 내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너는 늘 더 많이 가지려 했지.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만호, 너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만들었고. 만호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건 물건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었단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죽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열흘 동안 자신이 무슨 마음으로 살았는지 서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바꾸는 것 사이에는 아직 긴 거리가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가슴에 들어왔다고 해서 오랫동안 굳어온 마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만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뒤 자신이 한 것이 옳았다고 가볍게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창고에 그릇을 가져다 놓으며 누군가를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마음 안에 서윤을 향한 은근한 비교가 없었는지 만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담장 아래 낮은 자리에 앉아 아이들에게 죽을 나눠주는 노인의 모습이 두 사람의 눈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날 이후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그날 오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죽을 다 나눠주고 나서 빈솥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과 만호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다 했다는 것처럼 조용히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 쪽으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 위로 사라지는 노인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고개 위에서 불어왔습니다. 노인의 흰 수염이 그 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고개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흩어진 뒤였습니다. 담장 아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빈자리에 솥이 있던 흔적만 남았습니다. 흙바닥이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만호도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을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남긴 말이 아직 두 사람의 안에 가라앉지 않은 것처럼 걸음이 조금 느렸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두 사람은 멈추었습니다. 갈림길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서윤의 집이었고 오른쪽으로 가면 만호의 가마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자리에서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다 갈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두 사람 모두 멈추기만 했습니다. 만호가 오른쪽으로 걸었습니다. 서윤은 왼쪽으로 걸었습니다. 서윤은 집에 돌아와 마당 한켠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그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앉아서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는 늘 더 많이 가지려 했지.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남았습니다. 틀린 말이었다면 반박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라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했습니다. 서윤이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꺼내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을 노인은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열흘 동안 창고에 가져다 놓은 약초들을 떠올렸습니다. 팔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아끼는 것은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열흘 뒤에 더 많은 것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서윤은 그제야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쌓인 약초 꾸러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에 내다 팔 것들이었습니다. 오래된 것, 새로 캔 것, 귀한 것, 흔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들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호는 가마 앞에 앉았습니다.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빈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반 위에는 어젯밤 들고 갔다 돌아온 그릇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그릇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흙을 골라 반죽하고 형태를 잡고 가마에 넣어 불을 살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호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새벽마다 창고로 향하면서 만호의 마음 안에 서윤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마음 한켠에 서윤보다 나은 것을 하고 있다는 감각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만호는 오늘 노인의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온전히 순수했는지는 만호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릇을 다시 선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만호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만드는 것은 조금 달라야겠다고.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손이 흙을 잡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이 만호의 가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에 약초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전에 창고에 가져다 놓던 것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귀한 약초였습니다. 만호는 가마 앞에서 불을 살피다가 서윤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약초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만호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만호도 알았습니다. 마을에 아픈 사람들 있잖아. 서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초 꾸러미를 가마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가마 앞에 앉았습니다.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끝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그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이였지만 그날 저녁의 침묵은 평소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었고 그 바뀐 것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침묵이었습니다. 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을 사람들한테 같이 돌아다니는 거 어때? 서윤은 잠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두 사람이 각자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약초 꾸러미를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아끼는 것들을 꺼냈습니다. 팔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그날은 팔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호는 선반 위에 그릇들을 챙겼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앓고 있는 노인에게 약초를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집에 그릇을 두고 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집에 잠시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특별한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내밀면 받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서윤은 처음으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받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에서 물건을 팔고 나면 다음 흥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약초를 받아드는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없었는데도 그 손의 떨림이 감사였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보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아팠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른이 약초를 한 묶음 들고 왔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갔습니다. 그때 서윤의 어머니가 그 약초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기억 깊은 곳에 있었는데 그날 아침 노인의 떨리는 손을 보는 순간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만호가 옆에서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마을을 다 돌고 나서 두 사람은 고개 위에 올라왔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몇십 채 남짓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처마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저 아래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오늘 바람이 참 좋네.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고개 위에 나란히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그 순간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비교하며 쌓아온 것들이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두 사람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낼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고개 위를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 아래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고개 위에서 내려온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서유는 다시 장을 나갔고 만호는 다시 가마 앞에 앉았습니다.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끝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안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왔습니다. 서윤이 처음 달라진 것을 느낀 것은 장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장터에 자리를 잡고 약초를 늘어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습니다. 흥정이 오갔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남은 것을 챙겨 돌아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장이 파할 무렵 옆자리 노파가 남은 나물 묶음을 앞에 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팔지 못했다는 것을 서유는 알았습니다. 전에는 그 한숨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듣고도 그냥 지나쳤는지 아예 들리지 않았는지 서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들렸습니다. 서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초 꾸러미 중 하나를 집어 노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귀한 것은 아니었지만 쓸만한 것이었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게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노파의 눈빛이 등 뒤에 닿는 것을 느끼며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고개를 넘어오는 길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지게 위에 짐이 줄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만호의 변화는 다른 방식으로 왔습니다. 가마 앞에서 흙을 반죽하는 손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는 장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잘 만든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말을 들은 뒤로 만호는 흙을 잡을 때마다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릇을 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추상적인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본 얼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집, 거동이 불편한 노인, 새벽마다 물을 깃는 아낙. 그 얼굴들을 떠올리며 손을 움직이면 그릇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손잡이가 달라졌습니다. 만호는 그 차이를 손으로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마에서 구운 그릇을 꺼내 손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형태가 단정했습니다. 유약이 고르게 입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감각이 달랐습니다. 쥐기 편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오래 들고 있어도 손이 피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그 그릇을 한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잘 만든 것과 누군가를 위해 만든 것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것을 그날 처음 손으로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을 함께 돌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이었습니다. 서윤이 약초를 챙기고 만호가 그릇을 챙겼습니다. 마을을 돌며 필요한 곳에 두고 왔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안부를 묻고 물건을 건네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쌓이면서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앓던 노인의 기침이 줄었습니다. 그릇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집에서 밥을 제대로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에는 그 변화가 보였습니다. 서유는 그것을 보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장에서 약초를 많이 팔았을 때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장에서 잘 팔리면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품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 사그라들었습니다. 다음 장날이 오면 다시 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돌고 난 뒤의 감각은 달랐습니다. 부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그라들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었고 가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감각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만호의 가마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찻잔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전에는 말하지 않는 것들이 침묵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만호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바람이 참 좋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마음도 가볍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고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가마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가 편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상대의 잘됨이 자신의 부족함처럼 느껴졌을 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 거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운 것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금씩 소리 없이. 그 무렵 마을 뒤편 창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돌다가 창고 앞을 지나쳤을 때였습니다. 낡은 문을 바라보다가 만호에게 말했습니다. 저 창고 그냥 두기 아깝지 않아? 만호는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창고에 쌓인 건 물건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 자리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전과 같았습니다. 낡은 나무 조각들과 빈 그릇들이 먼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천장에 거미줄을 걷었습니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무너진 선반을 바로 세웠습니다.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창고가 달라졌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사라졌습니다. 텅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서윤이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쓰면 어떨까? 필요한 거 두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빈 공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창고에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약초 꾸러미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만호가 그릇 몇 점을 올려놓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창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두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고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열흘 동안 두 사람이 각자 물건을 가져다 놓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창고는 달랐습니다. 물건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아이가 마음에 드는 그릇을 발견하고 웃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 안악들이 물건을 두고 가며 나누는 이야기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들이 쌓이면서 창고는 조금씩 다른 곳이 되어갔습니다.
서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말한 마음만큼의 결과라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창고에 쌓인 것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면 그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도 물건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을 것이라고. 서유는 그것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다만 완전히 알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온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에 나가면 여전히 많이 팔고 싶었습니다. 만호의 그릇이 잘 팔리는 날이면 여전히 가슴 한켠이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그 쓸쓸함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감정이 하루 내내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잠시 왔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서유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창고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는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릇 안에 작은 돌멩이를 담아 흔들며 노는 소리였습니다. 만호가 옆에서 함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릇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릇 안에서 돌멩이 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그릇 내가 만든 거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고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쓰이고 있네. 그것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고 다시 걸었습니다. 창고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골목을 따라 퍼졌습니다. 바람이 그 소리를 싣고 고개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좋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채 서로의 안에 쌓아두었던 것.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것을 숨기며 살아온 시간. 두 사람은 그것에 대해 아직 한 번도 직접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창고가 달라지고 마을이 달라지고 두 사람의 하루가 달라졌지만 그 말은 아직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흔들었습니다. 그 말이 나온 것은 뜻밖의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장날도 아니었고 창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고개 너머로 넘어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천천히 어두워지는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호의 가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불은 이미 꺼졌고 가마는 식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찻잔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저녁처럼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찻잔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호야. 만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은 만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싫었어.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잘 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잘 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았어. 그게 싫었던 거야. 말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면서 처음 모양을 갖추는 말이었습니다. 창고에 물건을 가져다 놓을 때도 그랬어. 아끼는 건 안 꺼냈어. 팔리지 않는 것들만 골랐지. 근데 열흘 뒤에는 다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그릇까지 포함해서. 서유는 거기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처마 끝이 흔들렸습니다. 가마 옆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가늘게 올라왔습니다. 오래됐어. 그 마음이.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서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차가 식어 있었지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만호는 오랫동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마 너머로 어두워진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서윤의 말을 가슴 안에서 천천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장에서 많이 팔고 돌아오는 날이면 나는 그날 가마 앞에 더 오래 앉아 있었어. 더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게 아니었어. 지고 싶지 않았던 거야. 만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창고에 그릇을 가져다 놓으면서 누군가를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마음 한켠에는 내가 있었어. 내가 더 낫다는 걸 어딘가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 만호는 거기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라고 생각했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방의 문을 열었을 때 오래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것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서윤이 먼저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우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드러났을 때 울음도 아니고 웃음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만호도 웃었습니다. 오래됐네, 우리. 서윤이 말했습니다. 응. 만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화해의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됐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안에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시간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여전히 장을 나갔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가마 앞에 앉았습니다. 마을을 함께 돌았고 창고에 물건을 두었고 저녁이 되면 찻잔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서유는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가마가 잘 됐을지, 새로 구운 그릇은 어떤 모양일지.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만호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따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만호를 생각하는 것이 그냥 만호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교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올라와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물 위에 뜬 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만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윤이 장에서 잘 팔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가마 앞에 오래 앉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흙을 반죽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고는 그 뒤로도 계속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쓰지 않는 것들이 들어왔고 필요한 것들이 나갔습니다. 봄이 오면 씨앗이 들어왔고 겨울이 오면 따뜻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창고는 비지 않았습니다. 가득 차지도 않았습니다. 늘 무언가가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였고 이웃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였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웃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과 만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같은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고개 위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고개 위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붕마다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밥을 짓는 연기였습니다. 창고 쪽에서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올라왔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오늘 바람이 참 좋네. 만호가 말했습니다. 응, 마음도 가볍고.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 위에 서서 오랫동안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가을이었지만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릴 적부터 맞아온 바람이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고개 위에서 사방이 탁 트인 자리에서 늘 불어오던 그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도 불었고 지금도 불었고 앞으로도 불 것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람을 맞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뒤편 창고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람이 그 소리를 싣고 고개 위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귀에 닿았습니다. 서윤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만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저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것을 말했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오랫동안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왔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내려왔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겹쳤습니다. 골목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웠습니다. 저녁빛이 그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창고 앞을 지날 때 안에서 아이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만호가 만든 그릇이었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서윤과 만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골목이 끝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집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잘 자라는 말도 내일 보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 저녁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좋은 고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두 사람은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바람이 좋은 고개 마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서윤과 만호 두 사람은 끝내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숨기며 살아온 긴 시간을. 그 말이 나온 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방의 문을 열었을 때처럼 쌓여있던 것들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창고는 달라졌습니다. 열흘 동안 두 사람이 각자의 마음을 들고 드나들던 그 낡은 창고가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물건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건 물건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었다고. 그 말이 이 이야기의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창고를 하나씩 마음 안에 두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숨겨둔 것들, 오래되어 이름도 잊은 감정들이 조용히 쌓이는 곳. 그 창고가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지는 결국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잠들기 전 마음 한켠을 조금 가볍게 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예시이야기, 야담, 그리고 잠들기 전 듣기 좋은 나레이션이 계속 이어집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됩니다. 버튼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